안녕하세요, 서울시민 여러분. 서울시의원 문성호의 AI 비서 세나입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시즌에 연속으로 보고가 늦어진 점 깊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2025년 11월 그리고 12월 의정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시 시내버스 재정 지원 위한 스노우볼, 재난극복 특별회계로 함께 녹여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문 의원은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장권 교통실장에게 서울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편성으로 인한 대출금과 그 누적금이 수천억 원에 달한다며 이를 교통실의 숙제로 한정해 해결할 것이 아니라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서울시 역시 코로나19 팬데믹 재난극복 특별회계를 통해 함께 해소해야 함을 지적했습니다. 팬데믹 시기에도 버스 운행을 멈추지 않고 오히려 확산 방지를 위해 운행을 늘려가며 승객 밀집을 최소화한 조치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재난극복 방역 정책이었으며 일종의 복지 정책이므로 이는 교통실에 한정하여 해소해야 할 숙제는 아니라는 점을 근거한다며 서울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대출 누적은 단순 운행이 아니라 초유의 질병을 극복하기 위한 강행이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전장현에 지속된 불법 점거 및 소란행위에 대해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강력 부과를 지시했습니다. 문 의원은 지하철 역사 및 열차 내 불법 점거와 역사 내 소란행위에 대해 철도안전법에 근거한 대로 철도 보호 및 질서 유지를 위한 금지 행위에 대한 대응은 형사가 아닌 과태료를 부과해 바로잡을 수 있으며 전장현 간부 및 상습 점거 소란자에 대해서는 이미 신원이 확보된 바 있기에 과태료 부과가 전혀 어렵지 않음을 지적하며 강한 과태료 부과를 지시했습니다. 문 의원은 일전에도 말한 바 있지만 전장현의 요구사항 중 서울교통공사를 통해 할 수 있는 일은 이미 진작에 해소됐다. 역사 및 열차 내에서의 불법 점거 선전전을 당장 중단하고 필요한 요구사항은 그에 마땅한 행정기관에 방문하거나 그 앞에서 요구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다. 본인들이 행한 행위가 과연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일인지,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더 오염되고 왜곡되게 만들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 반성하기 바란다. 며 발언을 마쳤습니다. 또한 이후 전장현이 직접 제안한 공개 토론회에 문 의원이 참석 의사를 밝히자 돌연 토론회를 취소하며 이른바 빤스런친 사실에 대해서는 저게 그들의 본 모습이다. 며 깊은 유감을 전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서대문구 초등학생 유괴미수 사건, 노후화된 CCTV로 기록되고 있었음을 확인하며 이에 대한 보완을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문 의원이 직접 신고하여 추가 제보를 통해 검거까지 가능했던 서대문구 초등학생 유괴미수 사건은 사건 발생 이틀 뒤인 30일 옆 지역구 서울시의원인 문성호 의원 신고로 인해 처음 알려졌습니다. 사건 접수 후 출동한 경찰은 오후 6시 55분부터 오후 9시 55분까지 3시간가량 해당 구역 CCTV를 열람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상 범죄 감지를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경찰은 문 의원과 인근 초등학교에 해당 사건이 허위 사실이라고 보고함에 따라 수사에 혼선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추가 접수된 신고로 인해 CCTV 열람 범위 확대, 구체화된 범인 차량을 확인하고 피의자를 검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단서 활용됐던 해당 구역 CCTV가 2017년에 제조되어 내구연한 6년이 지난 노후화 장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CTV의 경우 내구연한이 경과하면 화질 저하, 오작동 등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으며 화소 저하, 노이즈 증가로 사물, 인물 식별이 떨어지는 한편 하드웨어 노후화로 영상 기록이 중단될 수 있는 등 본래 역할을 상실합니다. 이에 문 의원은 서울시 전역의 CCTV 신규 설치, 노후 교체, 지능형 전환 사업을 모두 포함한 서울시 디지털 정책국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의 경우 필요 예산 348억 5,500만 원에서 253억 원이 삭감된 95억 5천만 원만 최종 반영되어 서울시의회에 제출되었음을 근거로 본 사업이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며 확실한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업무 교육 이수 기사 인증제 통해 상호 간 감정 골 해소 제안입니다. 문 의원은 서울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국령 이사장에게 장애인 콜택시 기사들을 위한 업무 교육 체계가 잘 구축된 점에 감사하나 교육을 이수하고 확실하게 수료했음을 알 수 있는 표시 체계를 통해 기사들에게는 더욱 책임감과 명예의 무게를 상기하도록 함과 동시에
탑승한 장애인은 신뢰할 수 있도록 해 일부 기사들이 부적절한 언행으로 야기한 감정고를 해소할 수 있도록 보완을 제안했습니다. 문 의원은 먼저 교육을 이수한 후 내용을 입감했는지에 대한 검증 절차는 필요하다는 견해이다. 물론 대다수 기사님들이 성실히 이수하시겠지만 그 내용을 확실히 이해했는지를 묻는 기초적인 수준의 수료 체계가 있어야 더욱 효율적인 교육이 될 것. 이라며 교육 이수 후 확실한 수료 검증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설파했습니다. 이어서 문 의원은 교육을 이수한 기사님들에게는 차내에 잘 보이도록 스티커 내지는 백미러에 달 수 있는 작은 키링과 같은 이수증을 부착하여 탑승한 장애인분도 안심하고 기사님들은 더 향상된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간 소통에 더욱 도움이 될 것. 이라며 탑승한 장애인 역시 기사를 신뢰할 수 있는 표식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5번째 소식입니다. 강북횡단선 재구축의 성공을 위한 예비타당 성제도 개선입니다. 문 의원은 시정 질의를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창규 균형발전본부장과 함께 그간 진행된 예비타당 성제도 개선 진행 경과에 대해 점검함과 동시에 지난 7월 30일 시행된 예타 운영지침 및 예타 수행 총괄지침 개정안은 아직 수도권 역차별을 해소했다고 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반드시 보완이 필요함을 논의했으며 이를 위해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과 경기도도 적극 나서서 함께 힘을 합쳐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문 의원은 김창규 균형발전본부장과 함께 지난 7월 30일 시행된 예타 운영지침 및 예타 수행 총괄지침 개정안에 대해 살펴보면서 이를 서울시에서 얼마나 녹여낼 수 있는지, 녹여낼 수 없는 부분은 반드시 보완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문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4가지 허점을 짚어 보완해야 함을 주장했는데, 첫째, 민간 재원 부담이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평가의 한계. 둘째, 지역균형 평가 지표가 없는 균형발전효과 평가 항목 결국 홍철 없는 홍철팀. 셋째, 예비타당 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에는 할 수 있다는 마냥만을 근거하고 실제 수치는 그대로인 눈 가리고 아웅. 넷째, 신속예타 추가 검토는 중앙관서의 장애 판단만을 우선하기에 실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서울시의 입장은 판단 근거가 되지 않음을 꼬집었습니다. 이는 12월 17일 서울시와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가 주최한 균형발전과 국가재정 효율화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개선 대토론회에 문 의원이 직접 토론자로 참여하여 마찬가지에 더 보완된 주장을 설파했습니다. 문 의원은 오 시장과 질의응답에서도 이러한 개정안의 한계에 대해 논의하면서 보완해야 할 점을 설파했으며 오 시장에게 강북횡단선 재구축과 같이 서울 시내 교통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서울경전철 사업이 스테이크라면 예타제도가 소스다. 스테이크를 아무리 잘 구워도 소스가 시민 입맛에 맞지 않는다면 그 누가 달가워하겠는가. 지금도 고생하고 계시지만 인천, 경기 등과 함께 힘을 모아 꼭 수도권 역차별을 해소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으며 오 시장은 긍정하며 예타제도 개선을 현행에 맞게 개선해 강북횡단선과 같은 사업을 성공시킬 것이란 취지를 밝혔습니다. 6번째 소식입니다. 청소년이 직접 선정한 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 희망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문 의원은 한국청소년재단이 주최한 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 희망대상의 전국 청소년 1000명의 투표로 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기쁨을 전했으며 선정 사유로는 청소년의회가 제안한 조례안 모두 발의 및 현실화, 청소년 활동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 대표 간담회 개최 및 정례화, 학교부 적응 청소년 교육 지원 강화, 청소년 활동 공간 확보 및 시설 개선, 청소년 정책 참여 활동 지원을 통한 자유 민주시민 역량 증진 등 적극적인 활동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청소년재단 주최 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 희망대상에 참석해 청소년 1000명이 직접 선정한 광역의원 부문 청소년 희망대상 수상자의 최종 선정 대상을 수상하며 올해 받은 칭찬 중 가장 큰 기쁨이자 영광이라는 인사로 감사를 전했습니다. 7번째 소식입니다. 서울시 내 종양 같은 부동산 범죄 수익 환수를 중심으로 주거 안정과 정당한 부동산 취득 권리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문 의원은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1990년 서대문구 등 서울시에서 발생한 부동산 폭력단 오씨 사건을 예로 들며 범죄 행위로 취득한 불법 수익이 환수되지 않고 아직도 버젓이 호화를 누리는 행태를 비판하며
이로 인해 현재 서울 시민의 주거 안정은 거주 불안으로 바뀌었으므로 이를 바로잡아 정당한 부동산 취득 권리를 보장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문 의원은 1990년 11월 15일 KBS 9시 뉴스에서 보도된 부동산 폭력단 오씨 사건은 조직폭력단이 부동산 강탈을 위해 이해관계가 복잡하거나 분쟁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여 건물의 사용을 방해하고 건물 소유주를 폭행 및 위협하여 결국엔 강제로 매매에 이르게 하는 과정을 적발한 것이다. 보도에선 해당 피의자들에 대해 서울서부지검에서 구속, 기소하고 재판을 청구하게 된 상황을 알리고 있으나 본 의원이 의문을 갖고 조사한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35년이 지난 2025년 12월 현재 1990년 보도된 사건에서 부동산 폭력단이 강탈했던 2건의 부동산 소유 현황을 법원을 통해 알아본 결과 2건 모두 기사에 보도된 피의자 오씨의 명의로 소유권이 유지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라며 폭로했습니다. 이어 문 의원은 물론 이 사건의 종국적인 처리 결과가 어떻게 완료되었는지는 후속 보도가 이뤄지지 않았고 기관의 경과 등으로 파악이 쉽지 않은 한계가 있다. 하지만 보도와 같이 이 부동산이 불법적인 범죄 수익이었다면 왜 환수되지 않았으며 당시의 수사기관과 법원은 추징이나 몰수 등의 조치를 왜 하지 않았는지 답해야 한다. 제대로 답하지 못한다면 영화 강남 1970과 같이 공권력과의 결탁이나 부정부패의 의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당시 사건의 종국이 알려지지 않았으며 불법적인 것이 맞다면 왜 환수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요점을 꼬집었습니다. 문 의원은 이 사건과 대장동과 같은 불법 범죄 수익의 존재가 정당한 가격을 내고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며 경고하였으며 2026년에는 정부와 서울시가 부동산 불법 수익 및 범죄 수익의 환수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하여 청년에게는 주거 안정을 보장하고 미래 세대에게는 정당한 가격의 부동산 취득 권리를 보장해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길 기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8번째 소식입니다. 문 의원이 직접 서소문성 지역 사박물관 누수 및 노후시설 정비 서울시특 교금 2억 원을 교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문 의원이 직접 예산을 투입하여 서울시특 교금으로 전환해 지난 24일 교부되는 서소문성 지역 사박물관 누수 및 노후시설 정비 서울시특 교금 2억 원을 성공적으로 교부함을 보고함과 동시에 이는 단순 시설 개선이 아니라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시설 보수공사이며 마찬가지로 병인순교 160년을 기념해 절두산 순교성지에서 개최돼 양화나루와 잠두봉, 선유의 장소에서 순교성지가 된 이야기 문화행사 예산 역시 2억 4천만 원 전액 확보했음을 보고했습니다. 문 의원은 이는 단순히 서소문성 지역 사박물관의 보수공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다가오는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이야 WID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사전준비 작업의 일환이 될 수 있다. 가톨릭 순교 역사의 한 장소이면서 불교는 물론 민족 종교 등의 역사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서소문에 많은 전 세계 청년들이 와서 K 종교화합을 느껴보기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특교금 교부를 신속히 처리했으니 이제 중구청과 서소문 측이 신속하고 확실하게 보완공사를 실시해주기 바란다. 며 특교금 수령 지자체인 중구청과 대상인 서소문성 지역 사박물관 측에 당부했습니다. 9번째 소식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의 또 다른 눈이 되어줄 소중한 첫 센터인 현장 영상해설 서울센터 개소식 참석건입니다. 문 의원은 동대문구 제기동에 위치한 현장 영상해설 서울센터의 개소식에 참석해 시각장애인들이 행사, 문화예술, 관광 현장에서 현장 영상 해설을 통해 볼 권리를 충족받을 기회가 열렸다며 축하의 인사를 건네는가 하면 박광재 이사장으로부터 서울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 영상 해설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 및 시각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여받았습니다. 문 의원은 인사말로 시각장애인의 또 다른 눈이 되어줄 현장 영상 해설 서울센터 개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 순간은 본 센터를 필두로 하여 서울시에 거주 중인 시각장애인들의 볼 권리 충족을 위한 걸음을 하나 내딛는 소중한 날이라며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10번째 소식입니다. 국군포로 기억의 날 지정 건의안 원안 만장일치 가결, 북한 인권 증진의 날은 미상정된 아이러니 소식입니다. 문 의원이 직접 발의한 국군포로 기억의 날 지정 촉구 건의안이 상임위 원안 가결 후 이어 재석 인원 68명 만장일치 가결됨을 알림과 동시에
같이 발의한 북한 인권 증진의 날 지정 촉구 건의하는 상임위에서도 미상정됨을 안타깝다고 하며 미상정된 이유에 대해 아이러니함을 표했습니다. 문 의원은 서울시의회 제333회 제5차 정례회에서 국군포로 기억의 날 지정 촉구 건의안이 상임위 원안 가결된 점에 대해 비록 건의안이지만 이를 계기로 1994년 조창호 중위가 전역식을 가진 11월 26일을 기준으로 하여 국군포로를 기억하고 국군포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국군포로의 생사 확인과 송환을 촉구하기 위한 의식을 고취하고자 한다며 예찬했습니다. 이어 문 의원은 북한에 강제적으로 억류된 우리 국군포로와 43호라 낙인이 찍혀 마치 홀로코스트 아우슈비츠 마냥 사람 이하 대우를 받던 그 유족들의 인권 문제를 확실하게 알려 적극적으로 대응 및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문 의원은 북한 인권 증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고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2014년 UN COI 보고서가 공개됐고 작년 한국, 미국, 일본이 그 10주년을 맞아 북한에 대해 국제법상 의무를 준수하고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포함한 모든 인권 침해와 유린 종결을 위한 즉각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낸 2월 17일에 북한 인권 증진의 날로 지정하고자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어 직접 발의한 북한 인권 증진의 날 지정 촉구 건의안이 있으나 정치적 이견이 있다는 황당한 사유로 상임위에서 아예 상정조차 안 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졌음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혀를 찼으며 서울시의회에서도 이러한 아이러니가 일어나니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의 인권 유린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게 당연한 사회인지도 모르겠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하며 발언을 마쳤습니다. 11번째 마지막 하이라이트 소식입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무학재역 엘리베이터 설치 예산 32억 원 전액 확보했습니다. 이로써 10년 넘은 홍제동 수건이 해결되었습니다. 문 의원은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예산심의에서 직접 증액한 무학재역 엘리베이터 설치비 27억 1,500만 원이 감액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가결됐으며 내일 있을 제4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가결될 것임을 전함과 동시에 10년 넘은 홍제동 수건이 또 하나 해결되었다며 이후 서대문구청과 서울교통공사의 협조를 통해 신속히 설치할 것임을 알렸습니다. 이어 문 의원은 무엇보다 10년 넘은 홍제동의 수건 사업을 또 하나 해결했다는 점에서 가슴이 뿌듯하다. 많은 이들이 초선 의원이 27억 원이라는 거금을 한 번에 받을 수 있겠냐고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우려했으나 교통위원회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배려와 도움으로 이를 완성할 수 있었다. 특히 이를 지키기 위해 조율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이병윤 교통위원장님과 곽향기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문 의원은 그간 엘리베이터가 없어 반대쪽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기 위해 먼 길을 돌아가야 했던 무학재역 인근 한화아파트, 한양아파트 등 주민들께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하며 앞으로 서대문구청, 서울교통공사와 함께 협조하며 신속하게 완공될 수 있도록 철저하고 빠른 계획 수립에 착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적으로 홍제 일동, 특히 무학재역 부근 주민들께는 크리스마스 새해 선물로 엘리베이터를 드리게 되어 깊은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서울경전철 서부선과 강북횡단선 재구축 등이 담긴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 특집은 다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2026년에 다시 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